환자의 바람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환자는 예뻐지고 싶고,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비대칭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사각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뭐 무턱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환자분의 정면 CT 모습이에요. 이렇게 눈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긋고 안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직선 수평선을 그어 놓는데 이분이 턱이 유난히 삐뚤어져서 지금 노란색 라인처럼 굉장히 많이 삐뚤어진 거죠.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환자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대부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한테 오시면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이 지금 상태는 어떤 수술보다도 양악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턱이 이렇게나 비대칭이 심하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라인은 수평 수직 라인의 그 레퍼런스 라인이에요. 그런데 치아 상하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 하악의 길이가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아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턱 끝으로 보면은 중심 라인이 이렇게나 많이 틀어져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일단 지금 모습에서는 뭐 이거저거 생각하기보다는 양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양악을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양악을 먼저 권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양악 수술을 하고 저한테 다시 오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정면에서 보시면 얼굴의 중심축 빨간 선하고 이 노란색 라인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치아 평면 자체가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라인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얼굴 중심에서 턱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라인으로 턱선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턱 라인을 한번 따라 그려보면 지금 턱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다시 말하면 이 폭 자체는 중심에서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이 커버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칭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턱 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휘어진 턱 라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때는 뭐 아주 조금이라면 뭐 윤곽 수술을 통해서 조금 교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기에도 너무 많이 틀어져 있고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면 턱이 굉장히 일그러지듯이 뒤틀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수술을 양악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권했고 또 옆에서 보면은 좌우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요. 턱 길이 자체가 요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길고 요 길이가 짧으니까 턱은 이쪽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심 라인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환자분한테 먼저 양악 수술을 작년 4월경에 이제 권해드렸고 양악 수술을 한 후의 모습으로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양악 후에 조금 비대칭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또 수술을 해야 되니 볼륨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그때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양악 수술 전이고요. 이게 양악 수술 후예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수평 수직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이시죠. 이전 비대칭을 한번 다시 여기도 보면요. 지금 똑같은 이 선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CT가 조금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이 비대칭이 있던 얼굴이 중심 라인이 대부분 잘 돌아왔고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이쪽 턱 라인하고 이쪽 턱 라인하고의 볼륨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또 그어보면 이 비대칭이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아직은 남아있죠. 비대칭은 이쪽으로 이 턱의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불필요하게 여기가 턱끝 전진술이 되면서 이쪽이 조금 볼록 튀어나오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턱이 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 볼륨은 불필요하게 조금 커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쪽은 볼륨이 있었는데 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은 볼륨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볼륨이 부족해진 거죠. 워낙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던 턱이 지금 일로 이동하면서 이쪽엔 볼륨이 없어지고 이쪽엔 볼륨이 너무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옆모습에서 보면 비대칭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이쪽이 길어지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차이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가 됐고 이 턱은 또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약간 제자리로 올라간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수술이 돼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이쪽에 볼륨이 없는 요 부분은 볼륨을 메꿔주고 싶고 또 이쪽 턱의 외측으로 또 길이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 나는 거를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수술 전에 상담을 할 때 여기는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 여기는 잘라주고 이 부분은 잘라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륨을 주고 길이도 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자. 그리고 이쪽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볼륨을 좀 줘서 맞추자. 그리고 여기 전진술하면서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은 삭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디자인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소리는 없는 영상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말이 조금 서투세요. 한국 분이신데 프랑스에서 주로 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 분이어서 한국말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정확하게 전해주려고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 주셨어요. 이 환자분이 원하신 거는 이 부분을 더 채우는 거를 하고 싶다. 여기를 자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볼륨이 없어서 삐뚤어져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동영상이 막 움직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 이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요거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할 때 환자분이 원하는 그 반대쪽은 손대지 말고 이쪽 왼쪽 부분만 볼륨을 줘서 수술 전처럼 조금 튀어나온 그런 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로 채워달라. 여기를 굳이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 환자분이 수술하는 날 오셔서 저한테 한 가지 또 당부를 하신 게 뭐냐면 이 옆모습에서 길이를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좋다. 수술 전 상태 정도만 돼도 이 왼쪽에 있던 요런 라인처럼 자기 턱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워낙에 수술 계획은 지금 이렇게 밑으로 길이를 더 늘려서 좌우 비대칭을 조금 개선하고자 했는데 환자분은 저한테 이거 차이 나도 상관없다. 자기는 왼쪽 턱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오른쪽 턱처럼 이 영상에서처럼 각진 모습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수술 당일날 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양악 수술 전이고요. 그 다음에 양악 수술 후 비대칭이 교정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볼륨이 차이 나는 부분을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이 수술날 당일날 오셔서 요 튀어나온 요 부분마저도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정확하게 원한 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각이 졌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고 길이는 많이 안 길어지더라도 여기서 볼륨이 이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여기 튀어나온 것마저도 똑같이 만들려고 억지로 이런 식으로 고형물을 디자인을 해서 삽입을 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냐면 비대칭이라는 거를 교정하고 나면은 이 축에 대한 엑시스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축이 틀어진 거는 양악 수술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이 틀어진 걸 고치고 나면 이 볼륨 차이 나는 거, 턱이 예를 들면 제가 왼쪽으로 만약에 수술 전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양악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쪽은 볼륨이 생기고 이쪽은 볼륨이 줄어요. 그래서 축은 좋아지는데 볼륨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양악을 하고 나면 분명히 이런 볼륨 차이 때문에 또 환자분이 비대칭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약간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수술 전에는 이쪽은 외측으로 이렇게 볼륨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 볼륨이 싹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턱이 이렇게 볼륨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현실적으로는 예전 모습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던 턱이 싹 돌아가면서 이쪽이 볼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다시 볼륨을 채워주는 이런 보형물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비대칭이 아주 조금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악수술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끝나는데 이렇게 비대칭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양악수술 후에도 이렇게 비대칭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 턱이 지금 이렇게까지 삐뚤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코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코에서 보면 그나마 중심 라인에 잘 돌아왔죠. 그런데 볼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볼륨 차이를 더 만들어 주려고 여기에 이렇게 더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중심 라인이라고 생각이 한다면 이 폭 자체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더 넓어져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커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이 들어간 거고 또 전진술하면서 생긴 이런 2차각마저도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옆모습인데요. 환자분이 마지막에 이 차이를 굳이 뭐 매끈하게만 해주지 더 크게 만들지는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일자로 가게 만들고 이 부분만 특징적으로 조금 삐죽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 환자분의 CT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환자분의 CT, 이게 수술 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양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건술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눈 주변으로 이렇게 수직평선, 그 다음에 코로 눈가에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실제로 턱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서 보면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이렇게 그으면 치아가 중앙선에 잘 맞고 근데 여기가 조금 볼록 튀어나온 게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조금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요거를 지워주고 싶었는데 환자분이 요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이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환자분이 강하게 원하셔서 이 짧아진 턱하고 이렇게 각진 턱을 그대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번에 방송 제목을 의사의 바램, 그 다음에 환자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썼잖아요. 저는 정상이라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수술을 할 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자분 개개인은 정말 다양한 니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도 어떤 환자분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되게 의아한 이런 얘기들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이거는 정말 해주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리스러운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 예처럼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사는 그 의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그 부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자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예쁘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정상,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 이상하지 않게 이런 내용은 정말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능한 한 이런 오류를 줄이려고 여러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환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3시간, 4시간, 2박 3일 얘기해도 중요한 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6개월 내내 상담해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돼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대칭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양악수술 후에 비대칭이 또 남을 거고, 새로운 비대칭이 생길 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셔서 저한테 다시 오셔서 제가 수술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눈으로, 몸으로 느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건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재건 수술도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수술 내용보다도 본인이 더 정확하게 저한테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포샵을 해서 보내줄 정도로 저한테 본인의 의사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생각, 또 환자가 원할 때 요 정도면 만족하겠지라는 생각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재건 수술은 항상 그 크다 작다의 문제는 거의 안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처럼 환자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좋을 정도로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대로 해드리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예쁘다는 게 남이 예쁜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다는 게 타인이 봤을 때는 아주 해괴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애 환자분처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소 괴이하더라도, 다소 괴이하고 조금 특이하더라도 충분히 수술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원학의 계획은 여기를 없애는 거였어요. 지금 요 부분 보시면 원학의 계획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전진하면서 생긴 2차 각을 없애자. 원학의 계획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삭제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삭제하는 게. 또 이렇게 고개를 숙여보면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삭제하는 게 원학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강하게 원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반대쪽에 똑같게 유사하게 만들어 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이런 괴이한 모습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튀어나온 걸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요. 이 옆에를. 근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똑바로 있게 해달라라고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환자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억지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술 역시도 그에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은 꼭 드리고 싶고요. 알아서 해주세요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알아서 해줘요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싫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또 얘기하기 좋거든요. 근데 환자분마다 이렇게 수술하는 데 따른 목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다 캐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캐치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모호한 표현, 객관적인 표현을 안 쓰고 주관적인 모호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곱게, 뭐 이런 얘기가 솔직히 대충 어감으로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지만
그게 얼만큼이냐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끗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환자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저도 항상 괴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듯하게 만들자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때론 환자분이 느낄 때 과하다고 느끼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의 비슷한 경우의 환자에서 저는 똑같이 수술을 해줬는데 그 두 환자가 반응이 두 가지로 완전히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환자는 좀 더 크게 해주지 그랬어요. 조금 아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불과 1mm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만족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쉬움을 안 남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자분이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연애하던 시절에 데이트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만나서 뭐 할까? 아무거나 너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난 네가 좋으면 다 좋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테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서 밥 먹으러 가면은 여기 별로 맛없다 이래 버리면 진짜 목을 확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진료실에서도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보면서 누구는 어떻대더라, 누구는 어떻대더라 이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금 비대면 환자를 이번 주에만 거의 한 30명 넘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상담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얻은 분들이 문제가 오히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단편적인 지식만 취합을 하세요. 이러니까 이거야, 이러니까 이거야, 이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본인이 가진 정보 양에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사들은 그거를 다 놓고 웨이팅이라고 해서 뭐가 더 중요하고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순전히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간혹 엉뚱한 선택을 하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수술받은 환자분들한테 제발 후기 쓰지 말아라. 인터넷에다가 뭐 내 욕을 쓰는 건 내가 상관없는데 뭐 수술을 했는데 좋았다, 싫었다,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수술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후기를 썼어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후기 썼어요 이러고서 얘기를 해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썼니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으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환자가 후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각턱 재건 수술을 했는데 원장님이 조금 크게 하랬는데 내가 고집 부려서 작게 했다. 여러분, 원장님 말 듣고 크게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글을 보고 오는 환자들은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오셔요. 이게 참 웃긴데 본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의 매료가 돼가지고 아 작게 만들면 안 되니까 크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어떤 분이 그 후에 비슷한 후기를 또 쓰셨어요. 사실 조금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세요. 이렇게 후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달 동안 그 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작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남들이 크다니까 크게 만드는 것 같다니까는 작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남들이 작다고 하니까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
이 말도 또 납득이 돼요. 제 입장에선. 근데 사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환자분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내 스타일이나 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 얼굴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환자분 얼굴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무조건 이 얼굴을 좋아하거나, 무조건 이런 수술을 좋아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인터넷 후기에 보면 그런 글도 있어요. H성형외과 그 병원은 재건하러 가면은 한쪽만 안 해준다. 무조건 양쪽 다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쪽만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글을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아, 저 병원은 양쪽 다 수술을 하려고 시키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후기는 그런 것도 있죠. 나는 턱끝만 재건하고 싶었는데 사각턱도 같이 하라고 꼬셔서 사각턱만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누군가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저 여기만 하면 안 돼요? 굳이 여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본인은 개턱인데 심한. 그러니까 이게 아쉽더라는 거예요. 남들을 이렇게 남들이 평가하는 자기의 경험이 때로는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후기 쓰지 마세요, 후기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경우예요. 그리고 사실 요 경우도 보세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2차각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뭐 병원이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2차각 때문에. 근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정상 비작용, 비정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환자가 진정 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환자분이 확고하게 저한테 이 모습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의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인 제 의사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거지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환자분은 그걸 듣고서 본인 얼굴을 보고 판단해야지, 미리 해본 사람들이 내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글에 휘둘리면서 나중에 반대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돼요. 조금 더 할 걸, 조금 덜 할 걸, 뭐 이런 후회가 계속 남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본인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끝도 없는 얘기가 이 재건 수술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수술이 환자분한테 좋을 리도 없고 저 역시도 힘들고 굳이 그렇게 수술을 여러 번 시키길 원치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경우에 나눠서 이런 걸 해야 되는 이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해 달라. 실제 수술 디자인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저한테 그만큼의 시간은 조금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거나 수술 계획을 했으면 한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그렇죠. 환자의 바램. 모호해요. 의사의 바램. 그냥 일반적인 괜찮다로 멈추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정답인 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꼭 하고 수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